중국 정부가 감염증으로 가족을 잃은 중국 우한 주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방위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5일 보도했다. 유족을 도와 소송 진행을 돕던 한 운동가는 유족들의 연락이 갑작스럽게 끊겼다면서 이들 중 일부는 경찰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변호사들은 법무부 등으로부터 소송을 맡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우한 거주 유족 7명의 소송 절차를 돕던 운동가 양잔칭은 NYT에 몇 주간에 걸쳐 소송을 준비하던 중 이들이 갑자기 마음을 바꾸거나 연락을 끊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 중 최소 2명은 경찰의 위협을 받았다는 것이 양 씨의 주장이다. 이들을 돕다가 일시 구금되기도 한 양 씨는 현재 뉴욕으로 도피해 있다. 그는 중국 정부가 유족을 압박했다고 주장하며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변호할 경우 국제사회가 우한의 진짜 상황과 가족들이 겪은 실제 경험을 알까봐 두려워한다고 말했다. 소송을 주도한 일부 변호사는 법무당국 관계자로부터 일종의 경고를 받기도 했다. 지난 3월 양 씨와 다른 인권 변호사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길 희망하는 유족을 공개 모집한 적이 있는데 당시 참여한 여러 변호사가 법무당국 관계자로부터 공개 서한을 쓰거나 소란을 일으키지 말라는 구두 경고를 받았다는 것이 당시 모집 활동에 참여한 한 인사의 이야기다. 이 인사는 이제 유족들이 소송을 결심한다고 해도 변호사를 구하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라면서 누구든 요구를 하고 정부가 이를 수용할 수 없을 경우 곧장 이를 국가안보상 위협으로 간주하고 변호사든 희생자든 상관없이 구속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재갈 물리기 대상은 유족만이 아니다. 이번 감염증 사태와 관련 검열당한 신문기사를 모으는 온라인 프로젝트를 주도한 자원봉사자 3명은 지난달 베이징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들은 구금된 것으로 추정된다. 실종된 자원봉사자 중 한 명의 형제인 첸 메이는 경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거나 사이트 폐쇄를 요구당할지 모른다고 말한 적이 있다면서 이 정도로 심각할지는 몰랐다고 말했다. 그는 형제의 행방을 모르는 상황이라며 함께 실종된 다른 자원봉사자의 친척으로부터 그 봉사자는 여자친구에게 시비를 걸어 문제를 일으켰다는 정부가 반체제 인사들을 구금할 때 흔히 적용하는 애매모호한 혐의로 구금됐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심지어 코로나19의 발원지인 우한이 속한 후베이성 관할 경찰은 지난달 채소 가격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를 조직한 한 여성을 체포하는 등 현 체제에 대한 그 어떤 반대 목소리도 용납되지 않는 분위기다. 중국 당국이 선전에 열을 올리는 중의학 치료법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낸 한 병원 직원도 해고됐다. 이번 사태 속에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모인 온라인 대화방을 개설했던 우한 주민은 경찰이 집으로 찾아왔다고 밝혔다. 또 아버지가 우한 병원에 입원했다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돼 숨진 장아이는 몇몇 언론사 기자와 만나 자신의 사연을 전했으나 발행 직전 보도가 취소됐다는 이야기만 전해 들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이 같은 탄압은 우한에서 일어난 일을 들여다보려는 시도를 중국 당국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를 보여준다고 NYT는 해석했다. 중국의 권위주의 체제만이 이 끔찍한 보건 위기에서 국가를 구할 수 있었다는 당국의 논리가 훼손될지 모른다는 우려에서다. 당국은 애국주의를 고취하고자 사망자를 희생자가 아닌 순교자로 선전하고 있으며 사태 초기 심각성을 은폐하려 한 당국자들에 대한 보도는 삭제 조치했다. 중국 공산당은 이 같은 행보는 처음이 아니다. 대중의 애도가 체제의 위험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중국 공산당은 2008년 중국 쓰촨성 대지진으로 최소 6만 9천 명이 숨지자 자녀를 잃은 부모에게 돈을 주고 입막음을 했으며 2011년 저장성 원저우에서 고속열차 사고가 났을 때는 유족들의 현장 방문을 통제했다. 또 1989년天安문 광장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과 노동자, 시민을 무력 진압한天安문 사태 이후 매년 추모 행사 시기가 돌아오면 유족들이 침묵하도록 손쓰고 있다고 NYT는 지적했다.